안녕하세요. CE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영성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용 원장님. 여기서 네. 예, 여기서 원장님 반가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김영성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를 하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캠브리지에서 데이스쿨을 다녔고요. 그리고 한용 원장님이 가디언으로 있었습니다. L레벨은 3A 스타를 받았고요. 6회 성적은 3,200점대를 넘었었던 대단한 학생이었고요. 퀸 메리 치대를 졸업해서 현재는 NHS에서 치과 인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영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는 그 NLCS라고 한국에 있는 그 보딩스쿨에 다녔었어요. 국제학교 같은 개념의 보딩스쿨에 다녔는데 그 학교가 영국에 베이스를 둔 분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GCSE를 마쳤는데 이제 거기는 그 학교에서는 IB를 했어요. IB 과정을 했는데 GCSE에서 IB 넘어가는 과정 그 전에 그 제가 몇 명 선배가 있었는데 몇 명 선배들이 이제 영국에 가서 A레벨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상으로는 A레벨이 IB보다 훨씬 더 쉽다. 훨씬 더 편하다. 왜냐면 과목 수도 적고 IB는 과목 이외에도 시키는 게 정말 많거든요. 에세이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그래서 영국 한정으로는 IB랑 A레벨이 같은 취급을 받는데 그렇게 A레벨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심 끝에 이제 IB를 하면 미국과 영국을 다 열어둘 수 있는데 이제 A레벨은 영국만 가야 되는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그냥 마음을 접고 이제 영국에 100%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A레벨을 하러 영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네. 잠깐만.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고. 네. 근데 사실 A 레벨로도 이제 미국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전 몰랐죠. 몰랐으니까. 몰랐죠. 이제 내가 영국으로 어차피 갈 거니까 굳이 뭐 IB 해서 힘들게. 그렇죠. 예. 이제 올바른 정보는 A 레벨로도 미국 대학 갑니다. 예. 아, 그래요? 뭐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요. 알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그렇지. 쉬운 거에 집중해보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래서 가게 됐죠. 영국 후회 안 하죠? 절대 후회 안 하죠. 절대 후회 안 해요. IB를 안 한 것도 절대 후회 안 하고요. A레벨 한 거 정말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이런 케이스 많이 있어요. 그 NLCS나 한국의 국제학교, 그 이제 IB 학교들이잖아요, 한국은. 그 학생들 중에 영국으로 이제 건너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석 학생 앞에 선배들, 그 뒤로도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엄청 해피해 한다니까요. 왜냐면 자기 친구랑 비교하잖아. 그 다니는 애들은 IB 하고 있는데 자기는 A레벨하고 너무 편하거든. 맞죠. 공부할 거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웍도 적고 없고 영국 없죠. 네, 아예 없고. 시험만 치면 되니까 과목도 적고. 네, 너무 편하죠. 맞습니다. 근데 대학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L레벨을 통해.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점이죠.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좋네요.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영국 유학 전에 영어 실력은 어떻게 향상을 시켰나요? 영국 유학 전의 영어 실력은 저도 남들이랑 똑같이 이제 영어학원 다니고 다른 사람들 하다시피 영어학원 많이 다니고 영어 과외도 해보고 하다가 그러고 이제 국제학교로 넘어가게 된 거죠. 중학교 한 2학년 때, 1학년 때 나이 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고 이제 수업도 다 영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카데믹한 영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한국 애들이 많아서 영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캐주얼한 이제 그런 영어는 늘
시간과 이게 없었던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캐주얼한 영어는 영국 와서부터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캐주얼한 영어랑 아카데믹한 영어는 전혀 다르다. 아예 다르고 영어는 쓰지 않으면 너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느꼈어요. 영국에 와서 느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올 걸. 왜냐면 이렇게 사실은 제주국제학교들이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저렴하지 않죠. 예. 전혀 저렴하지 않죠. 일찍 와서 물론 아니 맞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이 선택할 수가 없잖아. 부모님 선택해야지. 그쵸. 그리고 학생이 선택하기엔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이 편하고 맞아. 아니, 내 이런 케이스 많이 다 질문, 상담 맞아요. 받는데, 예를 들면 이제 GCSE 밑에 학년으로 오면 부모님들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해서 보내기 좀 싫어하시고, 보통은 이제 GCSE 마침 A레벨, 그러니까 IB 대신 A레벨 할 때 이제 하면 조금 애들이 좀 크니까 안심하고 그쵸. 하는데, 사실은 영어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 GCSE 밑에 보내면 훨씬 낫지. 훨씬 낫죠. 훨씬 낫고 진짜 딱 원어민 적기예요. 수준도 그때가 그렇고. 맞아. 적기. 적기, 그때가 맞아.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난 그 부분 동의해. 100% 동의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너무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수업 외에 쉬는 시간에 다 친구들끼리 한국말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수업 안 했어도 한국말로 해요. 친구들끼리. 아니, 그 괜히 영어 말하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 그런 학교에는 분위기. 한국 애들밖에 없으니까 왜 굳이 영어를 하느냐, 너 왜 그러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좋지 않지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살짝 이상하기도 해요. 영어로 얘기하고 있으면 한국 애들한테. 알겠다. 아니, 그것도 내 저기 상담 때 부모님이 GCSE 전에 이제 영국으로 보낸 이제 어머님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엄마들이 이제 뭐 학교로 방문했거나 뭐 할 때 보면 그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놔둬서 안 되겠다.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영어 안 되는 거 뻔히 보이죠. 국제학교라고 보냈는데 뭐야 이거 한국 학교네. 수업만 영어로 하고 이게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도 있다. 맞아요. 오늘 정말 꿀 정보네요. 꿀 정보.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IB를 한국 국제학교에서 했는데 좋은 성적을 IB를 한국 국제학교에서 했다고요? A레벨을 영국 학교에서 했는데 죄송해요.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국제학교에서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그 A레벨이요? 예, A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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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제 12학년 시작 전에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그 여름방학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름방학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 이제 GCS랑 A레벨 들어가기 전 그 여름방학에 학원을 다녀요. CC를 다녀서 이제 내가 그 다음 학기에 할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싹 다 돌려요. 2달 동안 계속 돌려요. 그러면 이제 그 1년치를 2달 안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헤비해요. 컨텐츠가 정말 많은데 우선 듣는 거예요. 앉아서 들으면 한 30% 대충 머리에 들어오고 70%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새로운 컨셉이고 그거를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는 안 돼요. 사실. 근데 어떻게든 끝까지 보긴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1년치 과정을 꼭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가면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듣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해도가 달라져요. 다른 학생들이랑. 왜냐면 저는 한 번 들었고 여름 내내. 그러니까 그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름을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 당연히 학교 내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뭐 그거는 모든 유학생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름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한번 쫙 돌아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 괜히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 꼭 CC에서 뭐 하라고 한 것 같이 이제 들리긴 한데 당연히 이제 영석 학생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디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A레벨이라는 게 아직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제가 무조건 좀 하게 해요. 부모님한테도 학생한테도 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이유. 방금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정확해요. 네.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당연하지. 이제 애들마다 이게 이해력이 이게 처음 내가 배우는 거고 짧은 시간에 1년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이해라는 건 할 수는 없고 뭐 운 좋으면 70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운 좋으면 30, 5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그게 한번 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방금 얘기한 대로 복습이 되거든. 훨씬 쉬워지고 그다음 노트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들으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로 우리가 갔을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정해주잖아. 너는 뭐 A 선생님하고 해 수학은 너는 화학은 C 선생님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몰라. 처음 오니까. 맞아요. 근데 운 좋아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행인데 또 학교 아무리 좋은 명문 가도 못 가르치는 선생님 항상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선생님 딱 걸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한번 듣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충격은 덜한 거지. 맞아요. 네. 저는 여름에 열심히 해놔서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누구였든 상관이 없었어요. 제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은 이제 그냥 진도 따라가주는 선생님이시고 교과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저는 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영향을 안 받았어요. 나는 진짜 치상 이거 완전히 포인트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행 학습임의 효과가 있을까? 근데 학생의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영석 이제 학생처럼 학생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네, 그럼 진짜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은 그 핫스팟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가끔 끊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퀸 메리 치대에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치대가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수의 7%만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치대는 정원이 특히나 작아서 뭐 정원이 뭐 외국 학생이 4명? 7명? 뭐 이런 네. 이 어려운 치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합격의 비밀 좀 알려주세요. 우선 과목은 잘 해야겠죠. 과목은 A스타로 우선 12학년 때 꼭 맞춰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프레딕션도 A스타로 다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건 모두가 그렇게 어플라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의치대는 유캣이랑 인터뷰가 따로 있죠. 선발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 둘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둘의 목을 맸죠. 이제 12학년에서 13학년 넘어가는 그 여름이 있잖아요. 프레딕션을 받고 나서 그 여름에서 이제 과목 공부는 똑같이 했지만 이제 대충 이제 작년에 해봤지만 과목 공부를 학원에서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견적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7월 한 달에만 유캣만 잡고 있었어요. 과목 공부는 진짜 그냥 듣기만 하고 7월 내내 유캣만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풀로 연습하고 8월에 유캣을 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던 거예요, 그때. 근데 우선 유캣을 세게 잡아놓으면 인터뷰에서 조금 못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보상받는 게 있기 때문에 뭐든 다 잘 받으면 좋겠지만 우선 전 인터뷰가 약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영어가 잘 안 됐고 자신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우선 유캣의 목을 맺고 유캣이 바람대로 잘 나와줘서 유캣 끝내고 나서 8월에 유캣 끝내고 나서 바로 그러고 PS 준비를 했죠. 근데 제 생각엔 PS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의치대에서. 왜냐면 다 똑같은 얘기 쓰잖아야 다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필수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판가름 잘 안 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진짜 제일 많이 판가름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유캣보다 인터뷰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그래서 저는 인터뷰 준비를 PS 끝나고부터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도 잘 안 됐으니까 훨씬 빨리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인터뷰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못 들어본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임기응변으로 잘 얘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써서 기출문제 스크립트를 쫙 써서 그걸 그냥 외우자. 싹 다 외우자. 그래서 다 외웠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3, 4개월을 외웠어요. 스크립트만 외우다가 퀸메리를 봤는데 스크립트에서 나온 게 싹 다 나온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운 좋게. 그래서 퀸메리 인터뷰는 정말 쉽게 봤죠. 왜냐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퀸메리에서 좋은 그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킹스에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제 킹스는 기출 예상 밖의 질문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말린 거죠, 한마디로. 당황하고. 그래서 킹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퀸스 벨파스트인가 거기서도 인터뷰 오퍼를 받고 최종 오퍼까지 받았는데 사실 뭐 퀸메리로 충분했으니까 저는 사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뭐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퀸메리로 우선 만족을 했고 그 다른 오퍼도 왔었는데 이제 안 갔죠. 굳이 맨체스터도 왔었는데 퀸메리를 이미 받아놨으니까 안 갔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제 저는 영어가 정말 안 됐으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A레벨 때도. 그러니까 저만큼 인터뷰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이외의 문제가 나와도 저 정도나 저보다 조금 덜 준비했더라도 임기응변을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지금 요즘 아니 똑같은 것 같아. 애들이 요즘 애들도 이제 뭐 여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조교양한 학생들은 영어에 문제가 없어서 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도 자기 응급응변적으로 이제 표현을 잘 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거지 영어라고 표현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영석 학생처럼 이제 L레벨 때 온 학생들은 뭐 IELTS가 7.0, 7.5 이렇게 돼도 사실 이제 네이티브 수준 아니단 말이야. 아직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특히나 어려운 질문 받았을 때 내가 응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냥 맞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꽉 막혀버리고 그래서 패니킹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 내가 이거 질문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나는 이게 상담할 때 뭘 질문을 받냐면 사람들이 엄마들이 뭐라 하겠냐면 자 이제 A레벨 이제 막 시작했어. 우리 애가 의대나 치대를 가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제 UCAT이나 비메 다잖아. 이제 치대는 거의 다 뭐 UCAT이죠. 다 UCAT이니까. UCAT을 유학원이나 어떤 학원들에서 들어가자마자 준비하라고 막 한대. 내가 뭐라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여름에만 준비하고 이 양이 뭐 이렇게 막 준비하기에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양이 많아서 막 이게 롱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제발 좀 유학원이나 학원들한테 속지 말라고. 그 왜 좀 돈 날리고 시간 날리냐고. 맞죠. 그러니까 유켓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수. 제가 유켓을 봤을 때는 유켓은 결국에는 뭔가 지식을 얻어서 지식을 뽐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 같은 시험이잖아요. 최대 입시 같은 거죠. 그냥 멀리 뛰기 이런 거 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외워서 제가 뭐 포뮬러를 외워서 뭘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지식을 얻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영어 읽고 영어 답하고 아니면 도형 보고 도형 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연습밖에 없고 준비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 연습도 웬만하면 한 달이면 그 자기 최대치를 찍어요. 100m 달리기도 뭐 자기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능의 최대치. 뭐 열심히 뭐 팔을 열심히 해서 뭐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1년 준비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만 열심히 하면은 저는 준비는 충분하지 않나. 여기서 잠깐만 제가 정리하면 그 치대 합격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A레벨 예상 점수를 거의 A스타로 깔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인터뷰 오퍼 가려면 UCAT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UCAT 점수 당연히 좋아야 되고 내가 UCAT 잘 못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는 정말 못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균 이상만 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앞에 거 잘해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인터뷰까지 잘하면 당연히 이제 오퍼를 받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뭐 바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영성님은 GCS 성적이 없이 GCS 했죠. 있었네요. 네. LSS. 한국 국제학교에 다녔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대 들어가고서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치대는 솔직히 많이 없어서 치대를 공부도 되게 어려울 테잖아요. 이걸 졸업을 아주 무사히 잘 했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대학 공부는 또 A레벨이랑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양과 그 진도의 빠르기가 그냥 A레벨이랑 천차만별이었어요.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는 치대는 5년제인데 1, 2학년 때는 공부만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실습을 들어가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실습과 공부를 하다가 3에서 5로 가면서 3, 4, 5를 가면서 실습량은 늘어나고 공부량은 내려가요. 그리고 5학년 때는 거의 실습만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일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4, 5학년 때. 그래서 1, 2학년 때 이제 베이스를 공부해요. 여러 가지 치과 공부도 아니고 진짜 바이오부터 이제 메디컬 이런 기본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는데 렉처가 정말 많고 시험도 되게 많았어요. 1, 2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 에세이를 하나 줘요. 그럼 그 에세이 다 하면 또 시험 기간이 돼요. 그렇게 4번을 돌리면 1년이 끝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공부했냐는 딱히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저는 뭐 A레벨처럼 똑같이 했죠. 노트 만들고 그것도 읽어보고 A레벨 하듯이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은 A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다들 들어가시면 알아서 다들 하세요. 다들 알아서 하시고 우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팁은 없다고 봐요. 그 대학 공부에 대해선. 왜냐면 아예 다른 이야기라서. 그리고 하나 느낀 건 의대가 치대보다 공부량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치대는 실습이 훨씬 많고 의대는 이제 다 모든 과를 공부하고 이제 실습은 졸업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의대도 당연히 실습이 있지만 치대는 뭔가를 해야 되는 실습이고 의대는 그냥 관찰하고 조금씩 배워가는 실습이에요. 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공부량은 의대가 훨씬 많고 치대는 훨씬 더 바쁘다. 왜냐면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근데 공부량은 좀 적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 그죠? 네. 전 치대 잘 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의대 애들 고생하는 거 보고. 근데 아니 처음에 우리 내가 영석 A레벨 할 때부터 보면 이제 확고하더라고. 치대 간다고. 이제 애들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의대를 할까 치대를 할까 고민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치대를 딱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아까 또 한 게 내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얘기 중에 대학교에서 이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습관인 것 같아. A레벨 때도 지금 학교 다닐 때도 거기에서 이제 전과목 전교 1등을 했었는데 공부 습관이 그러니까 A죠. 막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집중을 엄청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관찰해 보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에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자기 엑스트라로 우리가 또 레슨도 잡아주는데 그 시간도 엄청 활용을 잘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노트 같은 것도 옆에서 보면 정리를 잘하더라고. 그 습관이 결국 대학교에서도 이제 자기 몸에 이제 그게 있잖아. 그런 게 박혀 있으니까 내가 대학 가서는 모르는 것도 스크립트하고 아까 인터뷰도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순환.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뭐 부모님들이 봐가지고는 뭐 부모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 김영석 이제 선배님이죠, 그죠? 학생들한테는 꼭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건 정리도 잘하고 좀 어려운 거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고 그냥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왜 안 하는지. A레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작고 과목만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무식하게 하면 돼. 그냥 한국의 고3처럼 하면 무조건 성공이고. 맞아요. 오케이, 그까지는 흉내 못 내고 힘들면 그냥 한 70%. 70% 네, 해도 나가. 자기 원하는. 맞아요. 안 해서 그렇지, 애들이. 네. 그러면 A레벨 때 12시 이후까지도 공부를 해봤었어요? 12시 이후까지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 2시까지 했었던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죠. 몸에 안 좋더라고요. 불리더라고요, 매일. 맞아. 밤늦게까지 하면 성장기에 키 안 커. 늦게까지. 키도 안 컸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영국은 대학 들어가서 한 학년 올라가는 게 잘못하면 페일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치대는 1학년 때 페일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때 배우는 양이 제일 많고 시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1학년 때 한 번 걸러진 애들은 이제 페일을 안 해요. 왜냐면 그때 한번 걸러지고 나서 이제 대충 걸러질 애들은 다 넘어간 거죠. 한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학생이 1학년에 좀 걸러지는데. 그렇게 또 많이는 안 하는 게 한 6명 정도였으니까 한 10%였다고 생각해요. 10%. 근데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 딱 봐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알아서 걸러지더라고. 운 좋게 진행한 애들이구나. 근데 또 알아서 유급 처리하고 대충 따라오더라고요. 밑에 학년으로. 그래서 다 유급 처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다르지 않고. 네, 죽으라는 법은 없다. 대학에 가서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왜냐면 영국이 치과 의사가 모자라는 것 같다. 모자라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르는 것보다 어떻게 자르기 아쉬운 거죠.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추억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영국에서 공부할 때요? 네. 많죠. 우선 영국과 한국은 진짜 세세한 것부터 얘기하자면 다른 환경이죠. 다른 환경이고 정말 다른 환경이고 사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면 영국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편리함에 중점이 된 그런 나라고 영국은 살짝 낭만이 넘쳐서 좀 그런 살짝 불편한 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유럽이 다 그렇죠 뭐. 그렇고 이제 근데 A레벨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 A레벨이 정말 저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정말 IB가 다른 옵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A레벨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들도 평가가 좋고 사실 그거 하나 보고 왔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뭐 영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유학생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 취향 따라 다르긴 한데 대학이나 A레벨을 위해서 올만한 곳이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있다. 아무리 너 취향이 안 맞다 한들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영국 음식이 맛없고 물가도 비싸고 좀 날씨가 안 좋아도 저는 다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과 축구도 여기 인터뷰하는 사람들 모두가 축구를 했다는 기억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했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그 기숙사에 축구를 이제 주말마다 하러 가는데 뭐 그때 재밌었죠. 애들 다 열심히 축구하고. 그러니까 근데 기숙사 생활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끼리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게 진짜 게스트하우스처럼 힘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곁에 있었던. 여기 잠깐 내 추가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큰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없나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학교 기숙사로 다 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영석이 너 있을 때 그 네. 한 6명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애들 많았죠. 너희들이 상당히 복받은 애들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외로움도 그래요? 없었고, 네. 왜냐면 학교 마치고 오면 다 애들하고 친해져서 뭐 이제 뭐 공부적인 얘기는 뭐 하는 애들 있고 대부분 안 하고, 뭐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뭐 하여튼 축구도 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이제 맞아요. 너무 그때 즐겁게 재밌었는데. 맞아. 근데 그래도 당시 애들 다 잘 됐고 뭐 여기 또 대표적으로 또 치대도 갔고 그때 이제 우리 그 박성우 그때 우리 인터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도 다 이제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그래도 학원에서는 다른 친구들 볼 수 있지 않나요? 학원 안에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애들이 이제 이걸 하지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 익숙해가지고 아, 그래요? 공부도 있어도 온라인 수업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거나 야 자습하러 와라 하면 뭐 너 옛날에 자습하러 와라 하면 내가 하러 오라 안 해도 막 서로 아침에 와서 좋은 자리 잡으려고 이제 학원에 그쵸. 빙교실거든요. 그런 맛이 있는데. 빙교실에 자기가 혼자 쓰는 방 딱 들어가려고 아침에 그쵸. 막 9시 열자마자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고 영석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서로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런 환경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영석이 세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인디펜던트하게 노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알았어요. 뭐 그게 편하다면 편한 대로 해야겠죠, 공부는. 근데 자기 근데 제일 편한 기억나는 대로. 게 영석이가 축구할 때 기억나는 게 축구도 엄청 열정적으로 해요. 장난 아니야. 뛰는데 못하면 열심히라도 뛰어야 이게 내가 되니까. 뭘 했냐면 우리가 와 영석이는 스태미나가 쟤는 우리가 물어보잖아. 끝나면서 야 니 뭐 먹냐 같이 먹자고. 체력이 너무 좋아. 체력이. 그저 젊음. 우리는 그냥 보통 축구를 2시간을 하는데 2시간 동안 그냥 야생만 하니까 막 지치나 계속 뛰어다녀.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좀 핵핵하잖아 보통 이제 그게 일반적인데 어휴 놀랜다니까 끝없이 뛰어다녀. 어려가지고. 제일 좋았어요. 몸이 그 어렸어. 당시 학생들 중에. 건강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체력이 좋았어. 되게 그 공통점이 제가 고등학생 입시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인터뷰하는 저희 이제 초대한 인터뷰 학생들은 대학도 되게 명문 대학을 잘 갔는데 고등학교 L레벨을 할 때 매주 축구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국 입시생들이 상상할 수 없을? 그 친구들은 사실 운동할 시간조차도 없었을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불쌍하지 애들이 여기는 그쵸.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노는 건데 이제 건전하게 노는 거잖아. 취미생활 하는 거잖아. 운동하면서 그렇게 그쵸. 해도 뭐 밤늦게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쵸. 얼마나 이게 좋아.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 하는 거지 여기서. 정말 장점이죠. 그렇네요. 다음 질문은요. 치대 이제 졸업 후에 영국 안에서 지금 내에서 치과 의사로 취직을 했잖아요. 네. 과연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그런 그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한국 사람 치과를 나온 학생이 인지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치과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남아서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네. 우선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요. 우선 NHS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년 과정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과정을 이수해야 NHS에 리스트가 있어요. 치과의사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이 1년짜리를 이제 지원할 때는 다른 영국 그 지원 자리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를 보고 시험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애들을 딱 세운 다음에 석차로 딱 세운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발령을 시키는 거죠. 영국 전체로.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한국인이다 이런 것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석차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국적에 대한 그 걱정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하는 또 코스가 있어요. 트레이닝을 더 받고 싶다면. 받고 싶지 않으면 바로 치과의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1년짜리 코스가 끝나면. 근데 이제 갔을 때는 이제 영주권이 있으면은 더 편하겠죠. 근데 저는 영주권이 없으니까 아마
스킬드 워커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할 때, 치과에 지원을 할 때 이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치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외국 치과 의사로서, 국적이 외국인 치과 의사로서. 근데 지금 치과 의사 수가 적고 영국은 상당히 적어요. 어디 지역 가면 10,000명 중에 1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10,000명 중에 1명, 20,000명 중에 1명.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치과 충치를 죽는 곳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이빨을 뽑거나 이런 곳이 지금 영국에는 존재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곳이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한국에 가지 않을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치과 의사에 대한 수요가 이미 떨어져 가고 있고 공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요.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근데 영국은 아직 한국의 한 10년 전, 20년 전 단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의사 입장으로서는 영국에 있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치대를 나오면 저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치대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한국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을 6개월 하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지 알고 그 일에 대한 대가가 거의 한국에 가면 너 5분의 1로 떨어져. 주 6일 일해야 돼. 이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은 아직 주 4일만 일해도 충분히 벌고 한다고 하거든요. 치과의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 6일을 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죠. 잘 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뭐 한국에 가고 싶다 하면 이제 국시를 봐야 돼요. 국가시험. 근데 이제 한국은 공급이 과잉되니까 치과의사에 이 국시를 어렵게 점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습 1번, 그 필기 1번이었는데 이제 실습 2번에 필기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벽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일하기로 마음이 더 먹여지더라고요. 이제 질문 하나. 내 질문 조금 듣다 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가 되면 주 4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주 의무가 4일 아니에요. 왜냐면 자영업자가 되거든요. 이 이수를 끝나고 그냥 취직을 하게 되면 여기는 페이닥터가 아니라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어떤 치과에 제가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그것만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월급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 치과라는 거는 일단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임대비라든지 뭐 각종 뭐 이렇게 전기세나 이런 거 떼가죠. 제가 가져간 거에서 조금씩 떼가고 치과장님이 원장님이 떼가고 제가 커미션을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환자 보는 수만큼의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커미션이죠. 그러면 그게 뭐 내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우리 학부모님 상담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금은 트레이니 상태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치과의사가 됐다. 그럼 1년차 연봉 평균적으로 1년차, 뭐 5년차, 10년차 있을 거잖아요. 이제 횟수 올라갈 연봉 올라갈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평균 연봉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 그 단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5년차, 10년차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럼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건 자기가 주 4일 일하면 주 6일 일하면 이게 다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편차가 커서 평균을 줄 수 없지만 1년 차로는 전 한 5만에서 6만으로 들었어요. 파운드. 평균이? 네. 그러면 한 5년 차 되면은 이게 편차가 크지만 많이 버는 사람은 20만 이래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죠? 넘어가죠. 이제 그 사람은 프라이빗만 하는 거예요. NHS를 전혀 하지 않고 프라이빗 트리트먼트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근데 이제 단가가 올라가면 소송당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를 잘 하시는 살짝 강심장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벌어가요.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마인셋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편차는 많이 심해지지만 1년 차는 한 적어도 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아니, 여기서 또 내 포인트가 이제 우리도 지금 의치드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죠? 네. 있고 이제 내가 또 이게 우리 학생들 이제 의대 치대 가는 애들 뭐 이렇게 또 전문 상담을 하거나 해서 이제 학교를 선택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최근 한 2, 3년까지 다 합쳐서 보면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치과고 9명이 의대를 가려고 해요. 치대 한 명. 이해 생각이 안 되는 게, 이제 어쨌든 치과나 우리가 치대 가거나 의대 가는 게 어쨌든 애들이 보면 뭐 어떤 뭐 소신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잘 벌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굳이 왜 의대를 이렇게 많이 가려고 할까? 왜냐면 지금 얘기 딱 들어보면 또 그거네. 치대는 지금 완전 치과에서 쇼티지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네. 심하죠. 심하죠. 대우도 받고 쇼티지고 내가 더 특히나 여기 내가 지금 외국인이고 그러면 내가 더 대우받으려면 의대를 갈 게 아니고 그래요. 예, 그건 현실적인 우리가 어떤 목표라면 치과를 가는 게 맞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야 왜 애들 자꾸 의대만 갈라 하지? 왜 치과도 엄청 좋은데 진짜로 그런 건데 딱 보니까. 우선 영국 한정으로는 치과의 삶이 더 윤택하고요. 왜냐면 의사는 NHS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웬만해서는. 자기가 정말 이제 그 연차가 쌓이고 정말 연차가 쌓여야 의사는 그때부터 이제 프라이빗을 막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빚을 보겠지만 그 커리어의 많은 부분을 NHS에서 일하게 되는데 왜냐면 NHS에 요즘 펀딩이 없어서 월급을 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주니어 닥터 다 파업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 밑으로 싹 다 파업한 거거든요. 봉급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일도 많은데 봉급이 그만큼 안 주어지니까. 왜냐면 NHS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치과의사는 NHS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옵션이 있어요. 묶여 있지 않을 이유가 있고 않을 옵션이 있어서 이제 하는 만큼 벌어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영국 한정에서는 치과의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현실적으로 하나 더 이게 우리 그 의대 나온 애들 이제 의사 애들한테 잠깐 물어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워크로드가 장난 아닌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시간도 잘 없고 그리고 그쵸. 있잖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그 뭐야 이머전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치과는 그런 거 없지 아마. 없죠. 이머전시 오면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를 할 수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치과는. 삶의 질이 다르네 보니까. 다르죠. 와 내가 이제 저기 치과 가라고 홍보대사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의대를 자꾸 가려 하지 사람들이? 왜냐면 편견이 있죠. 한국에서는 의사가 좀 나으니까 더. 그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세팅이 다르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사 하려면 치과 의사가 낫네. 낫죠. 일반 의사보다. 네. 전 그래서 전혀 후회 안 해요. 전 제 6년간의 행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인데. 네. 제 지인분 따님도 이제 치과 의사던데 여기에서 사는 교민.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딸 삶이 너무 부럽다고. 왜냐하면 1년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한대. 치과 의사인데. 그건 자영업자거든요. 한 2달. 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2달 여행 갔다가.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니까. 그렇게 갔다가 또 여행 갔다가 그렇게 한대요. 너무 좋네. 네네. 그렇죠. 오늘 완전, 치과 짱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영국 유학 준비 중이거나 유학 중인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만약에 A레벨을 한다면 정말 믿음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A레벨 한에선 정말 노력한 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2년만 죽었다 생각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원래 갈 수 있었던 데보다 훨씬 좋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A레벨의 장점이거든요. 만약에 일반과라면 인터뷰도 없잖아요. 그냥 PS랑 A레벨 점수로 가는데 그 세 과목 열심히 파면은 정말 자기 실력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게 어떨까. 영국 온
그거 연구도 왔으니까 그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가져갔으면.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마지막까지 아주.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없나요? 예, 하여튼 오늘 예, 좋은 얘기 해준 우리 김명석 제자, 예, 학생 감사하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영석 이제 학생처럼 이렇게 자기가 목표가 정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뭐 한국의 고3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네. 시간만 잘 쓰고 열심히만 한다면 맞아요. 예,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 또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이게 좋은 멘토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오늘 본 유튜브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멘토가 해준 얘기를 정말 귀담아 새겨 듣고 이게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진심으로 내가 보니까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열심히 하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이 방송 오늘 유튜브 방송 보는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